홍일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인천남구갑의 홍일표 의원입니다. 청장님,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그 흔히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만은 아니고 기업이 윤리 경영, 환경이나 인권 보호, 또 사회 공헌 등 가치를 높이는 행동을 해서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경영이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대기업들은 잘 알아서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게 지금 국제 입찰이나 계약에서 무역장벽으로 대두하고 있죠. 지금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중소업체로부터 납품받을 때에는 반드시 이 CSR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부가 5년마다 이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책임경영 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작년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금년 6월에 시행령이 마련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실천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서 이제 그걸 못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어쨌든 간에 네.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선순환을 위해서 사실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주체들에게 필요한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국제 입찰 수출할 때 다 이런 거 요구한다고 네.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고 법까지 만들어서 잘 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오늘 업무 현황 보고하는데 CSR이 한 줄도 안 들어갔어요. 아니 청장께서 이걸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 겁니까? 못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또 챙겨보겠습니다. 예. 정말 이 전체 예산도 많이 못 받고 그래서 단체. 이거 중요성을 좀 투철하게 인식하고 기업들에게 좀 이런 것이 있다는 거를 지금 이거 밖에는 이거에 관한 컨설팅 회사도 생겨나고 포럼도 생겨나고 지금 국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에 관한 정식 포럼을 하나 결성했는데 이미 국회의원들이 다 가입해서 정식 등록 단체까지 됐습니다. 어떻게 예산은 작년에 6억인데 올해 3억 5천밖에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청장님 큰일 났네. 이렇게까지 여기에 대한 인식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실망감이 큽니다. 그 수출에서는 이제 컴플라이언스나 그런 건 뭐 기업들이 자기들의 생존에 걸린 문제는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CSR에 나오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냥 돈이 있어서 경기도 안 좋은데 무슨 CSR이냐 이런 생각을 고치도록 해야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갑자기 요구당해서 CSR 보고서 내버려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이걸 알면서 준비를 해야 그런 거에 대처를 하지. 예, 지금 이번에 저희가 중소기업 경영혁신 특히 그 속탄 경영혁신 문화혁신에요. 이 내용을 좀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CSR이 자체적인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를 중소기업 저희가 지원 평가에 점수화를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좀 넣고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 저기 특별히 네, 챙기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챙겨보시고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꼭 늘어날 수 있도록 중소기업 CSR에 관한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경영해 줘야 되는데 그걸 무슨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네,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또 다른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고요. 우리 길거리 자영업 대책. 요즘에 저희들이 지역구에 가서 물어보면 가게에서 장사 안 된다. 이 전통시장도 명절을 맞았어도 그 3년 전 다르고 2년 전 다르고 올해는 더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다 공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통계적으로도 10년 동안 창업한 자영업자 100명 가운데 75명이 가게 문을 닫았고 창업 3년 안에 문 닫는 자영업자가 47%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장사가 안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내수 시장이 치열한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가게가 너무 많다 이거죠, 한마디로. 물론 우리 중기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죠. 예. 뭐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중소 유통 물류 체계 개선, 중소 소상공인 지원, 빅데이터,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한 상권 정보 시스템 고도화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안 되고 결국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지갑이 두툼해져서 가서 물건을 많이 사야만 자영업자들이 잘 된다. 이게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거를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저는 이게 우리 중기청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 지난 3월 말 우리 나라의 가계부채 기준이 1,000조에 육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 지갑이 점점 얇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소비 여력이 다 소진돼 가고 있다. 그러나 이거를 550만 명이 종사하는 자영업 대책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청이 나서서 각 정부 부처와 함께 이 자영업 대책을 위한 특별 종합 대책을,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중기청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자영업이 영업 허가를 내줄 때에 컨설팅을 해줄 때 성공 방정식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 실패에 관한 통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퇴직하고 다 자영업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안해서 재취업을 도와주도록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위한 뭐 임금 피크제니 뭐 사회적 일자리 마련이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관계 부처들이 모여서 대책을 마련하면서 중기청으로서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서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자영업자를 특별 종합 대책은 한번 적극적으로 관계부처하고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도 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기보 신고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신용 등급에 치중해서 대출을 하다 보니까 기술력 평가에 의한 대출이 안 된다. 통계적으로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 2, 3년간은 기술력보다는 전부 신용 등급, 재무제표 이런 것만 보고 해줬다. 이래가지고서 무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예산은 중기청에서 받고 감독은 금융위원회에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중기청이 나서서 정부 간이 칸막이를 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 통해서 정부 간 칸막이 허물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지금 과연 제대로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칸막이 허물어서 그런 부분으로 정책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답변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 저희 기본을 항상 기술력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또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관계부처하고. 예, 이상입니다.